자, 여러분, 혹시 온라인 쇼핑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검색 결과 맨 위에 있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걸까? 아니면 이 쇼핑몰이 슬쩍 밀어주는 상품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바로 이 질문이 놀랍게도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법정 다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온라인 쇼핑, 그 화면 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플랫폼은 말이죠. 공정한 심판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 팀을 은근히 응원하는 선수여도 괜찮은 걸까요? 그럼 이 법정 드라마의 두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쪽은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꽉 잡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고요. 다른 한쪽은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들고 또 지키는 아주 강력한 정부 규제 기반입니다. 네, 한쪽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쇼핑이라는 경기장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시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아주 강력한 자기 팀 선수까지 출전시키는 뭐랄까 경기장 주인이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인 셈이죠. 그리고 그 상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즉 공정위입니다. 시장의 모든 선수들이 반칙 없이 뛰도록 감시하는 심판 역할을 하죠. 그런데 경기장 주인이 자기 팀한테만 유리한 룰을 만든다? 글쎄요, 심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 둘의 충돌은 어쩌면 처음부터 예정된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사우대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혹시 마트에 가시면 그 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 있잖아요. PB 상품. 그게 꼭 계산대 근처나 눈높이처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마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자기네 상품, 즉 스마트 스토어 상품으로만 꽉 채웠다고 본 거죠. 그럼 공정위가 정확히 네이버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았는지 한번 볼까요?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서 시장의 룰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칼을 빼든 겁니다. 공정위의 주장을 딱 4단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슬쩍슬쩍 손봐서 다른 오픈마켓 상품들보다 자기네 스마트 스토어 상품에 가중치를 더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순서 몇 개 바꾸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뜨느냐 마느냐가 바로 매출이랑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산점 하나가 수많은 경쟁 판매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죠. 공정위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3가지 아주 무거운 법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시장의 골리앗으로서 그 힘을 남용했다는 것. 둘째, 검색 결과가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꾸며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 그리고 셋째, 자기랑 거래하는 다른 판매자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혐의는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1심과 2심,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모두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이대로 그냥 거대 플랫폼의 패배로 끝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 바로 대법원에서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서울고등법원까지는 공정위의 논리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법원은 플랫폼이 시장의 지배자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검색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한 건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이대로라면 네이버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내고 알고리즘까지 뜯어고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규제기관의 완승으로 굳어지는 것 같았던 이 사건이 한순간에 원점으로, 아니 사실상 네이버의 승리로 확 기울어진 거죠. 화면에 딱 보이시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말 무슨 법정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대사 아닙니까?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뒤집힌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대법원은 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논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날카롭게 무너뜨렸는지 그 핵심적인 2가지 논리를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짜 피해가 있었느냐? 공정위는 네이버가 경쟁을 막으려는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봐야 한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올랐다거나 서비스 혁신이 멈췄다거나 하는 시장 전체에 미친 실질적인 피해를 숫자로 증명해내라는 거죠. 오히려 네이버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경쟁사들 매출도 계속 성장하지 않았냐,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꺼내드렸는데요. 바로 성과 경쟁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의 성공이 반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를 더 잘 만들고 혁신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실력으로 이긴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거죠. 이건 사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에 맞설 때 쓰는 핵심 논리이기도 합니다. 성공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쟁점. 과연 소비자를 속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바꾸는 건 속이는 거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플랫폼이 자기 상품이랑 경쟁사 상품을 꼭 똑같이 대우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느냐,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소비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 결과는 네이버 쇼핑 랭킹 순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이름표를 붙여줬고, 또 낮은 가격 순이나 리뷰 많은 순처럼 소비자가 직접 정렬 기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도 충분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운동장을 좀 기울였을지는 몰라도 소비자에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을 활짝 열어뒀으니 이건 기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네이버 한 회사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들을 규제하려는 정부기관 사이에 게임의 룰을 완전히 새로 쓴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된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남긴 새로운 게임의 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규제기관은 플랫폼의 의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인 시장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훨씬 더 높은 허들을 넘어야만 합니다. 둘째, 플랫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서비스를 설계할 경쟁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플랫폼의 자유로운 혁신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판결은 그 거대한 논쟁에 아주 의미 있는 쉼표 하나를 찍은 셈이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답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